서울대학교 한정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드릴 내용은 독성가스 확산, 누출 및 확산에 대해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독성가스가 이제 보시는 것은 플랜트에서 누출이 되면은 이제 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누출량에 따라서, 그리고 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온도, 습도에 따라서 누출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간에 이게 얼마나 누출이 농도가 거리에 따라서 분포가 되는지, 그리고 이 수직 방향으로도 농도가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각 포인트에 있어서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은 그 피해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독성가스 누출 사고 경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4차원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즉, XYZ, 공간의 위치, 그 다음 시간, 그 4차원에 있어서 농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이슈가 됩니다. 현재까지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가스 누출 사고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알로하가 있고, 파스트가 있고, 프락스가 있습니다. 알로하 경우는 이제 무료여서 많이 사용은 됩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2차원만 이제 고려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바람의 영향이 잘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좀 더 진보가 된 것이 이제 파스트인데, 파스트 경우도 이제 2차원 지형 정보를 고려하는데 3차원 정보를 고려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독성가스가 누출이 돼서 확산이 될 때 4차원 데이터를 아는 데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프락스 같은 경우는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이용을 한 프로그램인데, 실제 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모델을 셋업하는데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사용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 과제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목표를 뭘로 잡았냐면 이제 아까 위치, XYZ,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하되 빠르고 정확하고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거의 지난주에 이제 개발이 됐고요. 프로그램 이름을 저희가 톡심이라고 불렀습니다. 톡식 가스 리스크 애널라이징 시뮬레이터라고 불렀고요. 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 어떤 각 물질들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전혀 몰라도 됩니다. 사용자가 정해주는 것은 날짜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지금 그 누출되는 물질이 어떤 장치에 있는지, 그 장치 온도, 압력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건 이미 사용자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 정보를 주고, 그 다음 그 물질을 선택을 하고 지역을 선택을 하면은 이 톡심에서 이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뽑아와서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날짜를 선택을 하면은 기상청에 있는 오픈 데이터에 들어가서 그 날짜, 온도, 습도, 바람의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장치, 지금 탱크 안에 온도 압력이 얼마고 저장을 1000kg 했다. 그러면 그걸로부터 이제 얘가 누출량을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탱크에 든 물질이 뭐다, 불산이다, 아모니아다 정해주면은 물질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물성치를 갖고 와서 물성 모델을 자기가 만들게 돼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형 선택인데요. 지형 선택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현재 개발한 거는 이제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대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 가서 이제 위치를 정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형 데이터가 3차원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굉장히 복잡한 모델이 안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CFD로 넘겨져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지금 이 누출 포인트로부터 여기 정해준 양이 누출이 됐을 때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어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위치에 농도가 어떻게 분포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QRA까지도 시행을 해서 지금 정해진 포인트에서 사람이 있을 때 죽을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까지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인풋 인터피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간단한데요. 처음에 이제 여기 시나리오 이름을 정해주고 물질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 이제 날짜, 기상 정보를 자동으로 하면 이제 기상청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저장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 탱크의 이제 온도 압력, 누출 지속 시간, 그리고 이 홀의 이제 직경 50mm 이렇게 이제 정해주면은 문제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얘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지형 정보를 붙여서 CFD 모델을 만들어서 돌려가지고 나온 결과를 원하는 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사용자가 정해줄 거는 요 정보만 정해주면은 자, 그리고 리크 포인트, 내가 알고 싶은 포인트를 정하면 그 포인트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부분에서 리크가 일어나서 지금 확산이 되는데 요 경우는 이제 뭐 고층 건물이 있고 여기 또 다른 지형이 있어서 사실은 제한이 되고 바람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불고 있고 해서 이제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포인트 우리가 이제 아까 4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포인트 아무데나 찍으면 그 포인트에서 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 포인트에서 데이터를 요 포인트를 선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요 포인트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농도 흡입량이 이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해서 PDS 어떤 사람이 이 포인트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농도 흡입량이 몸에 축적이 되고 축적된 결과로 이 사람이 죽을 확률이 시간에 가면 이제 높아지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시연 영상인데요. 시연은 뭐 생략하더라도 대략 설명은 이미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할 때 첫 번째 이제 갖는 질문이 얼마나 정확한가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실험한 데이터와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가 미국에서 실제 네바다주 사막에서 실험한 데이터를 벤치마크로 삼았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네바다주에서 1983년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이제 암모니아 탱크, 이 탱크에다가 암모니아를 채우고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누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는 이제 여기 지상에서 0.8m 되는 위치에서 이제 농도를 바꾸고 바람 방향에 따라서 보고해서 실제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986년에 골드핏이라는 이제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HF를 탱크에 집어넣고 누출을 시켜서 이 거리마다 시간에 따라서 농도를 이제 다 재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만든 모델과 이 실제 실험 데이터가 얼마나 이제 맞는가. 그래서 지금 골드핏이 실험 경우는 이제 누출 실험이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실험 조건이었고 실험에서 측정한 누출 값은 171.6. 저희 모델로 계산한 값은 168.8. 그래서 거의 막 98% 정도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데절트 톨토이즈나 또는 골드피시 데이터 굉장히 데이터가 방대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부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령 이제 누출되는 포인트로부터 바람의 방향으로 1000m 되는 포인트에서 1000m 되고 지상에서 80cm 되는 위치에서 농도를 잰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센터로부터 옵셋 이 누출 포인트로부터 이 양쪽 방향으로가 이제 이쪽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떨어진 걸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골드피시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있고
또 이제 데젤트 톨토이즈, 아모니아를 가지고 확산 농도 실험을 저장 조건이나 누출 속도를 달리해서 한 것들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요 이제 파란색이 지금 실험 데이터고, 요거는 이제 파스트로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점이 이제 100m 지점에서 해보았고요. 높이를 바꿔가지고 했더니 이제 경향은 맞는데 정확도가 67%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발한 톡심으로 이제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노란색이 실험값이고, 이 파란색이 이제 톡심으로부터 계산된 값인데 상당히 정확한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데젤트 톨토이즈의 실험 데이터와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정확도가 91%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검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저희가 이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누출 확산 소프트웨어와 성능 등을 저희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물산이 이제 석유화학 산업단지인데요. 여기 이제 그 고층 건물이 있고 여기 산이 있는 지형입니다. 풍향은 남풍이 지금 불고 있고 풍속이 3m/s, 그 다음 누출 지속시간 60초, 누출유량이 초당 50kg가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알로하 경우는 이제 장애물을 고려를 못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누출 농도 분포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톡심 경우는 여기가 산간 지역이고 여기 고층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산간 지역 고층 건물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프락스가 되겠습니다. 프락스는 이제 3차원으로 모델링하고 CFD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톡심과 잘 사용을 하면은 유사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프락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그 3차원 지형 정보를 다 넣어줘서 줘야 되고, 그리드를 정해줘야 되고, 물질 정보, 누출 정보를 다 줘서 포뮬레이션해서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가 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톡심 경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그 인터피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뭐 CFD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고, 공장에 있는 오퍼레이터, 심지어 뭐 집에 있는 아줌마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안에서 다 처리를 해주니까 아주 사용하기가 쉽고요.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 경우는 지형 정보를 일일이 3차원으로 CAD 파일로 다 만들어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톡심 경우는 이제 3차원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만 정해주면은 3차원 데이터를 불러와서 컴필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이런 독성가스 경우에 톡심이 이제 이 독성가스 물질에 대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저장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물질 이름만 알면은 해당되는 물질들을 갖고 와서 모델을 만들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출 경우도 프락스는 사실은 시간당 누출 유량이라든지 속도, 누출량을 계산을 해줘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만은, 사실 저희 생각에는 사용자가 뭐 이런 모델을 계산할 뭐 계산하기 기술적으로 어렵다든지 시간이 없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데이터, 온도, 압력, 용량, 누출 시간만 주면은 톡심에서 누출 모델을 가지고 계산해서 이 값을 자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톡심 경우는 거의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대해서 됐는데 뭐 정부와 좀 상의를 해서 이 효과에 대해서 이제 아마 좀 검증이 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검증이 되면은 저희가 이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아니라 다른 단지로도 확산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 가령 뭐 여수 산업단지에 적용을 한다, 일주일이면은 이 모델이 만들어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 정보하고 이제 그거를 CAD 파일 입력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 또 지형 정보도 저희가 우리 이제 정부에서 데이터가 이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이 톡심과 또 별도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가령 슈나이드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이심이라는 프로그램을 최근에 이제 발표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부문위원회인데 주로 또 프로세스 쪽은 공정 시스템 부문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는 분이랑 안전하는 분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냐면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같잖아요. 플랜트가 돌아가다가 운전이 잘못해서 압력이 높으면 누출이 되고 그게 확산이 되고 폭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합하는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슈나이드 경우는 이제 공정 모델 훈련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해서 사고 시뮬레이션 하지 않고요. 이거를 이제 시나리오를 저장했다가 가상 현실을 이용해서 이제 보여주는 시스템을 지금 RCB라고 해서 이제 출시를 했고요.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이탈리아의 이제 볼철리스 그룹인데 이 경우 이제 공정 모델과 사고 시뮬레이션을 연동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저희와 같이 이제 누출 확산까지는 커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대에서 야심차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이쪽은 사실은 완성이 됐고요. 톡심이 이제 완성이 됐고 저희가 또 다른 연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정 시뮬레이션. 저희가 이제 엔진으로는 하이시스 다이내믹스를 쓰고 있는데 하이시스 다이내믹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프레셔 릴리프 밸브가 터지든지 사실은 지금 하이시스 다이내믹스 경우는 터지면은 끝입니다. 거기서 끝인데 터져가지고 이것이 이제 누출이 돼서 확산되고 폭발되고 하는 것까지를 이제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이 이제 거의 개발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앞으로 할 내용은 이 결과를 가지고 3차원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실제 운전하는 사람이나 또는 설계하는 사람이 이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진행 중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이제 이미 다 개발이 됐고 지금 저희가 이쪽 연결하는 것도 개발이 돼서 이걸 통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양방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멀전시 리스폰스 플랜처럼 그 사고 피해 예측이라든지 훈련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반대로 현재 사고가 지금 났는데 이 사고로부터 거꾸로 어디에서 원인이 돼서 이게 나왔는지 사고 위치라든지 원인을 파악하는 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가 이제 저희가 개발한 데서 발표를 드렸고요. 이 내용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 전경우, 양시혁, 강동주 박사과정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상이 이제 개발한 내용이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